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8강의 첫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15강인데요. 8장이니까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모드로 고쳐볼게요. 제8장은 외부 효과란 무엇인가? 그동안 시장 실패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공공재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 외부 효과를 제8장에서 두 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는 외부 효과의 정의, 그리고 외부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그리고 외부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오염 총량제, 또 탄소 배출권제도, 이것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외부 효과 정의부터 살펴보면,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자로는 외부,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어디 바깥에 있다는 얘기냐? 시장 바깥에 있다 이거예요. 시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미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이게 중요합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공짜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공짜로 손해가 가든 이익이 가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손해나 이익이 났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부 경제,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요. 손해가 나는 경우는 부정적 효과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externality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cost, negative externalities or benefit, positive externalities of market transactions that are not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이 market price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not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and that affect individuals who are not participating in the market.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그 누구에게 손해나 이익이 갔는데 그에 대해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externality 이렇게 하는데 case of market failure. 제가 영어로 해드리는 이유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토익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영어로 된 글을 볼 때 도움이 되고, 결코 어려운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externality, the uncompensated impact, compensate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on이니까 보상되지 않는 거죠. impact of one person or firm's action on well-being of bystander. bystander 그러면 방관자, 제3자를 bystander라고 합니다.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런 걸 bystander. create a cost or benefit. 비용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outcome is external to any market transaction. 이 시장 거래에서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 있지 않고 시장 바깥에 있다. 그래가지고 externality. 그래서 이 두 종류가 negative externality,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요. positive externality 그러면 이거는 외부 경제.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네거티브, 플러스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포지티브. 이렇게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네거티브한 부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Negative consumption externalities spill over. spill over라고는 넘쳐난다요. 넘쳐. 어디로 흘러 넘친다. Cost generated and received in the consumption of good and service. 이게 넘쳐나는 거죠. 자동차 매연은 내가 예를 들면 1리터에 2,000원 주고 매연을 샀으면 자동차 기름을 샀으면 자기는 그 2,000원어치 자동차를 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바깥에 공해를 내뿜죠. 특히 디젤 차는 까만 연기 나오고 갈 때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그 3자 바이스탠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야 시장 안에 있는 건데 그 시장 바깥에 있으니까 보상을 안 하죠. 비클 자동차를 비클이라고 하죠. 자동차의 폴루션, 자동차 공해, 그 다음에 집에서 버리는 웨이스트, 쓰레기. 이 쓰레기를 버릴 때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 버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치죠. 노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 노이즈를 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낸 노이즈였는데 그게 이웃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같으면 층간소음 대단한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소하려면 저는 그 아파트든 모든 집에 준공검사 받을 때 관청에서 반드시 저는 소음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소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소음이 나면 준공검사를 안 해줘야 돼요. 준공검사 안 하면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은 집에는 수도도 전기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요. 담배도 대표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자기는 돈 낸 거는 담배값만 낸 거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콜록콜록하게 하는 이런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외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 식사하시고 꼭 하루에 세 까치 딱 담배를 피우셨는데 저는 플러스의 외부 효과. 어릴 때 담배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필 때 그 담배 연기 같이 마시는 거를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담배는 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트래픽 컨제스션, 자동차 막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 자동차 막으려고 한 거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여러 차가 모이면. 그 다음에 gambling addiction, 게임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litter from tourists, 여행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리터,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걸 리터링이라고 그래요. spill over caused from obesity, 그러니까 비만으로부터 오는 사회적인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 다 뭐의 예냐? negative consumption externalities, 외부 불경제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적정 생산량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말하는 socially optimal output Q2인데 요만큼 공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Q1 요만큼 생산이 돼요. 즉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overproduce, 과잉 생산되는 공해들은 그냥 놔두면 과잉 생산되는 공해, 쓰레기 이런 것들 막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값만 내지 쓰레기 값을 내지 않잖아요. 물론 정부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없으면 요만큼 쓰레기가 생산돼야 되는데 이만큼 더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더 많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각자 마음이 착하면 각자 쓰레기를 주워가고 각자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사회에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넘쳐나고 공해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의 외부 효과인데 이 사람은 양봉업자, 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봄이 되면 저 남쪽부터 쭉 꽃이 피는 곳을 올라가면서 꿀벌 농사를 짓는 거죠. 이쪽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은 꽃들이 많죠. 그러면 이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 꿀단지를 이렇게 벌집을 놓고 꿀을 많이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과수원 때문에 더 많은 꿀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이익을 받지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에 돈을 주지 않은 만큼 플러스의 이익을 누린다고 옛날에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럼 이 과수원이 돈을 안 받았으니까 손해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꿀벌이 과수원에 가서 꿀을 따면서 그 가루바지라고 그러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열매가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을에 보면 이 과수원에 과일이 더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양봉업자와 과수원은 서로 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해서 꿀벌업자는 꿀을 더 많이 땄고 과수원은 과일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거래가 사실상 성사된 것이라서 이것을 옛날에는 양봉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플러스의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쌍방이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과수원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한 externality는 뭐냐면 사회에서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underproduce라고 그러죠. 그 좋은 물건인데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니까 좋은 물건인데 underproduce. 이 봄날에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가면서 좋은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을 가면 그냥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효용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생각하면 효용이 증가한 만큼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정원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더 많이 안 만들게 돼요. 즉 과소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해보면 socially optimal output 사회적으로는 이만큼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하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1,000원씩 낸다면 그 정원하는 사람도 이게 돈벌이가 되네 하고 더 많이 정원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Q1으로 더 필요한 것보다 과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공해는 더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적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과잉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부의 외부성, 공해라고 하죠. 공해 물질이 생산되면 공해 물질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과다 생산,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 이야기는 사회적인 비용이 개인의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 가스 나가는데 리터당 실제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손해는 3,000원인데 자기는 2,000원에 1리터 기름 넣고 쓴단 말이죠.
원래 사회적으로 공해물질 나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미세먼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3,000원, 4,000원을 더 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니까 사람들이 사회적인 수준보다 싸니까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과대 생산이니까. 그래서 이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부담금이라는 걸 매겨요. 2,000원이면 3,000원으로 1,000원어치 더 부담금을 매기죠. 담배 피는 사람에게도 담배 원가의 건강 증진 부담, 또 담배 피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 그래가지고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걸 매겨가지고 담배값을 비싸게 만들어요. 뭐든지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해서 과대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과대 생산된 만큼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격을 높이는 거죠. 아니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착한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되려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정의 외부성, 플러스의 외부성을 나타내는 것은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플러스의 외부성을 나타내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education. 교육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으면 자기 스스로 잘 되려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에 범죄율이 내려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범죄율도 줄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냥 시장에만 맡겨두면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편익은 더 큰데 개인적으로 누리는 편익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육 그 등록금 낼 때 예를 들면 300만 원. 근데 실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어치의 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편익이 크니까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을 줘요. 교육 담당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결국 그 교육의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소비하게 되죠. 이것도 물론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self-interested man을 생각할 때는 human nature를 생각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과다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외부성, 시장 바깥에서 시장 실패했던 내용을 다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돌아가게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외부 효과의 반대말로 내부화시켰다. 그래서 영어로는 externality를 internalize 했다. 내부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internalizing and externality, adjusting incentive so that decision makers take into account all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ir action, private and social. 그러니까 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 또는 이익을 누리는 자가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적정 생산을 생각하며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이죠. 좋은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internalizing and external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internalize 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 Method of dealing with externalities 해서 세 가지 방법. Direct regulation 이거는 직접 공에 나오는 그 회사 공장에 가가지고 공무원이
너 이거 하지 마. 딱 하고 통제하는 거. 이거를 direct regulation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incentive를 부여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는 기름값을 그만큼 올려요. 담배에 대해서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담배값을 올려요.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반대로 좋은 거 있죠. 교육과 같은 거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가격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곳에는 보조금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벌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좀 줄어들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게 만들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시장이 작동되는 것처럼 만드는 거를 인센티브 팔러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맨 밑에 voluntary solution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물리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그 수도세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도 요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에 보면은 톤당 170원씩 물리용 부담금이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물리용 부담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내보내야 돼요. 근데 상류 지역 사람들도 먹고 사느라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공장도 짓고 소도 기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 먹고 마니까 밖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은 막 똥물을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하류 지역의 사람들은 절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외부 효과 때문에 그 하류 지역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더럽게 하는 목장 좀 하지 말게 하고 공장도 못 지게 하고 음식점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상류 지역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냔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하류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야 니네 우리한테 깨끗한 물 내려보내면 니네들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줄게. 그 대신 니네는 공장 짓지 말고 목장하지 말고 더러운 거 물에 내보내지 마. 이렇게 해서 하류 지역 사람들이 수도요금 낼 때 톤당 17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상류 지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류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 산업만 하고 그리고 상류 지역은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 상수원 보호지역 이렇게 묶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일종의 그린벨트죠. 그래서 거기서는 공장을 못 짓고 또 소위 케미칼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받게 해요. 그렇게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류 지역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voluntary solution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피구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요거는 부의 외부성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을 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쭉 요 괄호축 표시만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금 100대가 돌아다니는데 세금을 한 30% 올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사게 될 거예요. 또 기름값에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기름값 2,000원 하고 있는데
기름값 3,000원 되게 세금을 부과해서 올려버리면 어우 기름값 너무 비싸. 사람들이 매일 자동차 끌고 나오던 사람들이 기름값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게 될 거예요. 그만큼 공해의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예요. 이 세금을 피그비한 텍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통해서 외부 불경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경제, 플러스의 효과를 나타내는 외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과소 공급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뭐래요? 보조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R&D가 여기 예로 나오는데 R&D 연구개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사회가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정말 까똑만 보더라도 까똑 공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연구개발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플러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 뭐예요? 스필오버 되는 만큼 보조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subsidy, 보조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correcting positive production externality. 그래서 플러스의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부과한다.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 학교도 다 국가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상당 부분 대학교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제 8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3번, 4번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